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연휴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어제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어서 오늘 휴일이지만 시황 영상을 좀 간단하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라든가 어떤 거시 환경의 변화들과 무관한 어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어떤 시그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초반에 잠깐 하락을 하고 모두가 굉장히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가 다 무너져야지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제 굉장히 많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많이 허랑인데도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뭐 전달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비농업 고용지수에 집중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은 무려 33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전달에 22만 7천 명을 크게 상회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측치인 17만 명을 거의 2배 가까이 웃도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평균이 26만 7천 명이었는데 그것도 훨씬 더 웃도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굉장히 뜨겁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이 긴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 채권 가격은 그럼 이제 하락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도 압박을 가했는데 금세 이 금리 급등세가 진정이 됐고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자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채 금리가 금세 이제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급등하고 바로 후퇴를 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일단 연내에 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신중론들이 더 강화가 됐다는 건데, 그거는 기관들의 어떤 발표들이나 여러 가지 분석들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상황들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되다 보니까 이 과매도 환경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촉발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금리가 이게 크게 뛰었다가 바로 이제 진정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흐름 자체는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의 상황들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위험이 일시적으로 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안도감으로 주식 매수들이 좀 견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하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주의 상황들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 월요일 휴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채권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고용 호조에도 금리 인상은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이 투자자들을 좀 안도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도 장기 수익률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상당히 긴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인상이 끝났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이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월과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려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은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72.9%, 거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제는 거의 8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57.6%인데 어제는 대략 한 65% 정도에서 지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고용지표들이 너무 견고하게 나온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또 크게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지금 27.2K 부근까지 갔고, 그리고 상단으로는 중요한 저항 영역을 또 테스트하러 올라갔었는데 결국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7.8에서 9K 정도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0점대에서 1%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만큼이나 도미넌스도 좀 큰 폭의 가격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0.76%, 거의 50.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삼육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하락해서 49입니다.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매수벽이든 매도벽이든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6K에서 지금 희미하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고 27K에서도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28K에서 매도벽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을 했는데 현재는 또 지금 이 28K에서 제대로 다 뚫지 못하고 다시 28K 밑으로 하회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위에는 매도벽이 있긴 한데 아주 희미하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또 매도벽이 생겨나서 아주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단으로 29K 그리고 그 윗단에는 촘촘하게 또 매도벽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요지부동하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의 움직임을 이끈 고래는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 물량을 넣었었다가 다시 이제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물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 매물을 넣으면서 이 구간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빨간색 고래는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상승세들이 꺾이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 가격의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체크를 한 건데요. 이 비트코인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년물 국채의 ETF 가격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국채 가격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2022년 초부터 했으니까 1년 반 넘게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 됐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보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도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걸 완전히 확인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또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온체인 지표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NVT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거래액의 어떤 비율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P2P, 피어 투 피어로 디지털 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처리된 거래량 자체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최고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이 거래액 비율인 이 NVT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를 보시면은 실제 베어마켓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불장이 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NVT와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굉장히 맞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지금 분명히 불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NVT가 갑자기 많이 역사상 최고점으로 지금 치솟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평가되었을 때가 이 베어리시 한장 굉장히 크립토 윈터 구간이었던 거고 고평가되는 구간들이 불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비트코인이 저평가된 구간인데 NVT는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이제는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거래에 대한 유용성과 관련된 그런 가치를 매기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지금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은행권들의 위기가 드러나면서 비트코인이 크립토 인터를 빠져나와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거의 수십 퍼센트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 국채가 2007년 이후로 지금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이제는 앞서 보여드렸던 표처럼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의 불황에서 최고의 도피처로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저장소로서의 어떤 존재감과 정체성들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들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연간 인플레이션율과 이 가격의 추이에 대한 표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지금 과거에 이렇게 높았던 것이 지금 이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지금 비트코인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한 1.7%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2024년 5월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0점대로 떨어져서 한 0.85 정도까지로 지금 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달러와는 반대 상황인 거죠.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 무한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긴축이지만 이 긴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달러를 비롯한 그런 자산들은 반대의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 지금 비트코인의 이런 특성들이 이 표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해제 용도로서 이 비트코인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글로벌 거시경제의 상황들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는 지금 비트코인의 라지 홀더, 이 고래들이죠. 고래들의 넷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 공급의 0.1%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에서 지난 3분기 내내 굉장히 많은 어떤 유입들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이 유입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루에 최대 6억 달러 상당 그리고 이후에는 4억 달러 이상의 유입건도 한 3번 정도가 관측이 됐다라고 온체인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이 발생하는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고래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요. 계속해서 고래들은 이 패턴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계속해서 매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센티멘트에서 좀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기터브의 커밋 활동들이 가장 활발했던 코인들을 좀 가지고 와 보면 1위가 카르다노, 그리고 폴카닷, 쿠사마, 헤데라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체인링크도 보이고요. 코스모스가 9위, 이더리움이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현재 개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요. 비트코인보다 봐야 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런 기터브 활동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전해드리고 지금 가격에 대한 추이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기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톰 해머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톰 해머 의원과 패트릭 맥켄니 의원은 굉장히 친크립토 인사로서 유명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살려야 된다는 목소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온 분이죠. 근데 이 톰 해머 의원이 지금 공화당에서 서열 3위거든요. 그래서 서열 1위인 지금 케빈 메카시가 지금 나가 떨어졌고 지금 2위와 3위 중에서 지금 누군가가 이제 하원 의장을 맡아야 되는데 서열 2위가 스티브 스컬리스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근데 좀 불행하게도 지금 톰 해머 의원이 서열 2위 후보를 갖다 좀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씬에서는 톰 해머 의원이 되면 좋겠다. 자,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만약에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미국 권력 서열 3위에 오를 수 있으면은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SEC를 상대로도 어떤 더 강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맥스 카이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약 22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프로그래머화되어 있다, 거의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할 것인데 결국 암호화폐가 세계 통화 표준이 되기 직전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원래 이제 기사에서 장표 넣었다가 어제 가격 뭐 추이 얘기를 너무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뺐었는데 또 보여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립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CEO입니다. 댄 모어헤드가 비트코인이 14년간 연평균 무려 145%의 상승을 했는데 이제 폭발적 상승세를 재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발적 상승세가 재개되면 여전히 연평균 10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강세장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유명 팟캐스트이자 이 UFC 해설위원이죠. 조 로건이 비트코인이 범용통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조 로건은 UFC 해설자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 미국을 대표하는 또 글로벌 인사들이 이 조 로건의 팟캐스트를 찾죠. 일론 머스크와도 이 위스키를 마시면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과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고 범용통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력적인 암호화폐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극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가장 많이 데이터를 인용하는 곳이 글래스노드이죠. 근데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얀 알레만과 얀 하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공동 창립자들이 요즘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시나리오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6자리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표명하면서 비트코인과 골드의 비율을 주목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 가격에 약 98배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를 지금 어떻게 들고 있느냐 하면은 비트코인과 그리고 XAU 이제 금에 대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서 먼슬리 차트,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지금 어떤 변화들이 관찰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지지 구간을 굉장히 든든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50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매수 압력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MACD에서 굉장히 중요한 크로스오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불리시한 크로스오버에 의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전망은 굉장히 낙관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BTC와 XAU의 거래 페어 월봉 차트가 엘리엇 파동 이론의 오파가 지금 완성이 될 경우에는 금 시세 98배까지 지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가격 전망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격이 다행히 지금 고용지표가 발표되고도 좀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28K의 벽을 좀 뚫지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요 데이터 시점에서는 27.6K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정확하게는 한 28K 거의 목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 좀 매물대들은 요 구간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항 영역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은 지금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28K, 28.1K, 28.5K가 다 요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걸 뚫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뚫고 나면 또 29K에서도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장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건 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K를 뚫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의 전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이 폭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보다는 더 용이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지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까지 만약 뚫리게 되면은 훨씬 더 지금 매물대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20K까지도 열려 있고 24K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런 매물대들의 어떤 두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의 추이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당한 심리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28K 바로 하단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현재 27.9K 내외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에서 현재 어떤 임계값 자체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강세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27K의 어떤 수준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 영역들을 넘어서게 됐을 때 30달러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을 뚫고 나면은 31.8K를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목표로 해서 넘고 나면은 추세상으로 더 어떤 강세 추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39K 그리고 40K까지 통합이 될 가능성이
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저항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까지 넘고 나면은 사실상 강세장의 초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들이 아마도 이제 반감기 이후 시점에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인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호재나 악재 소식들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간들을 뭐 더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들과 현재의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크립토콘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헤이킨 아쉬 캔들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패턴들, 세 차례의 어떤 패턴들, 상승량 패턴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이 크립토 윈터 구간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강세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빨간색 캔들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다라는 거군요.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됐는데 요 구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불리시한 의견들을 소개하는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의 의견을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이분은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컵을 형성을 했고 지금 핸들이 형성이 거의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컵 앤 핸들이 이제 끝나는 요 시점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목표가 자체는 2021년에 올타임 하이 수준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한화로 봤을 때는 8천만 원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